자, 119페이지. 자, 이제 어제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활용은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활용은 뭐 하는 거였어? 근해 공식 중에 일부였던, 지난 시간에 배운 건 이거였죠. 야, 있잖아. 원래 모든 2차 방정식의 해는 인수분해가 되던지 안 되던지, 인수분해가 되던지 안 되던지 다 이거였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누구가 바로 여기 있는 애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얘가 무엇을 결정해 줄 수 있었다? 근의 개수를 결정해 줄 수 있었다. 얘가 근의 개수를 결정해 주니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영어 단어 하나 얘기하면서 decide 얘기하면서 얘가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얘를 판별식 D라고 얘기해 주기로 했고, 네. 서준이가 말한 대로 뭐가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게 되면은 해가 실근이 이제 2개가 되는 거고, 뿔마 때문에 얘가 만약에 0이 되면 이 뿔마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얘는 해가 1개라 그러는데, 해가 1개라고 하는 걸 뭐라고 또 바꿔서 말하기도 하더라. 중근이라고도 바꿔서 얘기하더라.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의 숫자가 음수가 되면 그건 어떤 숫자야? 루트 안의 숫자가 허수. 허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고1 버전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한다? 얘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얘기하기로 한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허근이 되는 거고, 중학교 3학년 때는 허수라는 개념을 안 배우니까 그냥 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였죠.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 숙제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끝나고 숙제를 이 내용을 갖다가 풀면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 가람이가 다 맞은 걸로 봐서 아마 숙제하는데 정답률도 꽤 높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건데, 우리가 사실은 어떤 방정식을 배우고 어떤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뭘 배워요? 그 방정식의 활용을 배우잖아요. 그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걸 배우는데, 우리가 연립방정식 생각하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 생각해보면 어때요?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활용이라고 하면 문제의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어? 문제의 스타일이 어떻게 바뀐다? 무엇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식이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누가 등장한다? 한편의 글이 등장해. 네. 한편의 글이 등장하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됐어? 미지수를 지정해서. 보통 우리는 미지수를 누굴 지정하면 좋다 그랬니? 미지수 누구 지정하면 좋다 그랬어? 맞아. 구하라고 하는 것. 구하라고 하는 것을 x라고 보통은 놓고 우리가 뭘 작성합니까? 식을 작성하죠.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미지수가 몇 개? 연립방정식이 뭐예요? 식 2개, 미지수 2개였던 거잖아요? 네. 미지수가 2개, 그래서 식 2개를 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거 배울 때 막 거속시도 나오고, 농도도 나오고, 일회양 문제도 나오고, 가위바위보도 나오고, 배의 속력, 강물의 속력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쪽 파트가 어려워졌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요거 이제 너네 밀랍 중에 3, 4, 5단원 시험이라며. 그 3, 4, 5단원이 뭐가 들어갔나? 방정식, 연립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 이쪽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연립방 너네들도 알잖아. 연립방 정식의 풀이가 어렵나? 가간법 대입법이 어려워요? 결국 거기서 누가 승부야? 누가 승부처야? 활용이 승부처지. 근데 이제 또 어디에 와서도 2차 방정식 다 끝나니까 우리가 지금 중학교 3학년 버전 2차 방정식이 다 끝나니까 이제 2차 방정식의 활용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죠? 그럼 이제 배웠던 내용이 또 고스란히 또 나오겠죠. 근데 1차 함수랑 연립방정식이랑은 둘 다 차수가 1차야. 그래도 되게 유사성이 있거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이랑 2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의 활용은 완벽하게 일치하는데 2차는 차수가 2차라서 좀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 보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것은 뭐다? 글로 나오는 걸 식으로 전환을 잘해야 되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x라고 놔야 되겠지. 연립방정식은 아니니까 미지수를 2개 놓지는 않을 거야. 다만 식을 작성했을 때 몇 차가 나온다? 2차가 나온다는 것일 뿐. 자, 여기에서는 문제가 사실은 조금 쉬워요. 얘는 엄청 처음이니까 좀 더 쉬운 면도 있겠지만 얘는 왜 쉬울까? 우리 보고 M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우리 보고 구하라고 했으면 옛날에 배웠는데 까먹었는데 막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사실은 대각선의 개수를 얘가 뭐 해버렸어? 구해줘 버렸어. 우리 옛날 기억 한번 되살려 볼까요? 왜 여기가 왜 n이었고 여기가 왜 n-3이었는지도 다 배웠었는데. 그래, 그렇지. 요 n은 꼭지점의 개수였고요. 여기는 왜 3을 뺐을까? 그쵸. 다각형이 있으면 자기 자신은 대각선 자기 자신한테 안 보낼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자기 양 옆에 있는 애들한테 안 보낼 거 아니니. 네. 그러면 자기 자신과 양 옆에다가는 대각선을 긋지 못하니까 그 세 개를 뺐던 거였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왜 2로 나눴다? 얘가 여기 있는 애한테 대각선을 긋는 방법이랑 얘가 여기 있는 애한테 대각선을 긋는 방법이랑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몇으로 나눈다? 2로 나눈다라고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인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했었어야 돼요. 기억해서 해야 되는데 얘가 친절하게 알려줬지. 그러면 얘가 친절하게 알려줬으니까 대각선의 개수가 20개가 되는 다각형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필요는 없어. 미지수를 잡을 필요는 없네. 이미 잡혀 있으니까. 네. 그럼 뭐 하시면 돼? 2분의 n의 n-3은 얼마다? 20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닭고기는 뭐 하겠어요? 저걸 풀어야 되는데 뭐 하겠는가? 분수 없애고 그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40은 0이니까요. 자, 얘를 풀려고 할 때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려고 할 때 무슨 고민을 해야 되지? 인수분해를 할 것인가?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판정이 됐다면 근해 공식으로 갔어야겠지. 네. 자, 그런데 하나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 문제의 답은 반드시 자연수일 수밖에 없지 않겠니? 네. 선생님 2분의 7각형이요 3분의 15각형 뭐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각형 이렇게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답이 자연수가 나온다는 건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 네. 설령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야 이건 될 수밖에 없어 하면서 확인을 해주셨어야 되겠죠. 네. 그럼 과연 얘는 누구로 인수분해가 될까요? 8로. 누가 마이너스면 좋을까? 마이너스 8.
그렇기 때문에 n값은 8과 마이너스 5지만 이게 그냥 방정식이었다면 둘 다 답이었겠지만 마이너스 오각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누가 되는 거다? 팔각형 되는 거겠죠. 그죠? 자, 밑에 있는 문제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죠. 아직도 답이 안 나왔습니까? 근데 만나보겠지. 자, 자연수 나왔으면 답이 있겠죠. 얼마? 15. 15 정답. 기태 아직 ing야? 자,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합이 이렇다고 또 알려줬어. 나중엔 안 알려준다. 자,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합이 이렇게 되는데 요 자연수의 합이 얼마가 되고 싶대? 120. 얘가 1부터 n까지의 합이야. 자, 그러면 또 분수 없애려고 뭐 하고 싶을까? 240에서 이쪽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당연히 이 문제의 답은 자연수일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신다는 판정을 하셔야겠지. 계산이 올바랐다면. 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얼마? 합해서 막 플러스 1 나오고 곱해서 240 되는 게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누구 곱하기 누굽니까? 240 어떻게 하면 될까요? 16 곱하기 15? 네. 이렇게 곱하면 80이고 이렇게 곱하면 160이니까 240 나오네. 야, 플러스 1이니까 누가 플러스면 좋겠다? 16이 플러스면 좋겠다. 그러면 이거는 n 플러스 16, n 마이너스 15니까 n이 마이너스 16이 나올 수 없을 거니까요. 15가 답이시겠죠. 가끔은 이럴 수도 있어. 저런 내가 왜 반드시 자연수가 답이니까 반드시 답이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수분해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뭐 하냐면 이게 맞아. 인수분해가 안 되면 내가 근해 공식을 까야 되지. 근데 문제의 상황상 근해 공식을 깔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까도 맞는 거야. 까도 맞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근해 공식을 저는요 자연수가 답일 거 아는데요. 여기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전혀 느낌이 오는 게 없어가지고요. 근해 공식 깠어요. 그래도 맞아야 되는 건 맞아. 근해 공식을 까도 맞기는 맞다. 다만 파리 잡으려고 대포 쏘는 격이라서 그렇지.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는 다 만들어줬는데 요번에는 여러분들한테 만들래. 다? 근데 아주 기초적인 거야. 여기서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야. 그럼 내가 미지수 잡아야겠네. 어차피 두 홀수를 다 구하려니까 연속하는 두 홀수인데 x가 한 홀수라고 해보자. 한 홀수. 그러면 연속하는 두 홀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홀수는 뭐라고 해야 될까? S 플러스 1. x 플러스 2겠죠. 홀수에다 1 더하면 짝수 되니까. 물론 난 여기다가 x 빼기 2라고 하고 싶은데요. x 빼기 2라고 해도 맞습니다. 네. 그죠? 근데 나는 좀 그런 게 있어. 마이너스 울렁증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마이너스는 괜히 계산 실수를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마이너스가 등장하지 않도록 미지수를 잡으려고 좀 노력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겠죠. 얘가 반홀수. 자, 그럼 얘네들이 근데 식이 너무 쉽다, 그죠? 얘네들이 곱하면 195가 되어라 이거네. 그러면 x 이거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바로 그냥 곱하자. 195가 이쪽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죠?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될 게 자명한데 저 숫자 195라는 게 누구 곱하기 누군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 네. 그럴 때는 뭐 하면 좋아? 난 소인수분해해. 그러면 5 하면 얘는 얼마야? 5, 35, 5, 9, 45. 또 39는 누구로 나눠져? 3으로 나눠지니까 13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네 둘이 하면 15. 15랑 13이랑 하니까 더하기 2 만들 수 있겠죠? 네. 너무 숫자가 커서 인수분해가 좀 불편하면 소인수분해 이용해도 괜찮다. 30.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3, x 플러스 15가 되니까 우리 요 문제에서 상황에 알맞는 거는 자연수니까 양수겠죠? 13. 그럼 근데 두 홀수를 다 구하랬으니까 13하고 누가 다음 홀수가 15겠죠? 그쵸? 네. 자, 5-1번은 여러분들의 목. 요번에는 가람이 말고 다른 사람이 답해볼까요? 큰 사람? 8. 서준이도 8 왔니? 네. 넘어갈게요. 빠라바라밤. 우리 서연이 같이 생겼네. 자, 그러면요. 문제 읽어보면 사탕 165개를 남김없이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학생의 숫자보다 4만큼 적을 때 그랬어요. 학생 수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봐. 예를 들어 내가 7명에게 6개씩 사탕을 나눠주면 남김없이 나눠주면 나는 필요한 사탕이 몇 개지? 42개죠. 자, 그러면 결국 내가 165개의 사탕을 다 없앨 거야. 남김없이 나눠줄 거니까. 그런데 난 뭐 하겠대? 학생 수보다 4만큼 적대. 그래서 학생 수를 구하라니까 누가 x가 되면 좋겠고 학생 수가 x가 되면 좋겠고 사탕의 개수는 몇 개가 되면 좋겠어? 161. 아니 사탕의 개수는 몇 개가 됐으면 좋겠어? 아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 y? y도 100%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x-4겠죠. 사탕의 개수는 학생 수보다 4만큼 적다. 학생 수가 x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가진 이게 이제 사탕의 총 필요한 사탕의 수잖아요. 지금 내가 다 소진해야 되는 165개의 사탕은 어떻게 해서 계산돼야 되겠니? x 곱하기 학생 수 곱하기 x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또 얘가 몇 차식이 나와서 2차식이 나와서 이항을 하면은 이렇게 얘도 분명히 x가 자연수일 테니까 또 인수분해가 될 텐데 그죠? 165를 어떻게 쪼개야 마이너스 4 차이가 나게 쪼갤 수 있겠습니까? 누구 곱하기 누구면 좋을까? 15 곱하기 12? 11? 오 맞아요. 자 그러면 빼기 4니까 그렇죠? 얘가 이렇게 돼야 돼서 x값은 15이면서 마이너스 11이지만 우리는 어떤 답이 나올 수가 없다. 얘는 나올 수가 없어서 또 답이 15네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문제야? 식을 세우는 게 문제야? 식을 세우는 게 문제야. 자, 중학교 2학년 것도 마찬가지. 자, 얘 풀어보세요. 히트랑 가람이는 뽕새가 답이 나온 뽕새고 서준씨 네. 아직인가요? 네. 기다릴게요. 네. 아, 19분 그럼. 네. 됐어요. Answer is 10. 10. 가람이 너무 쉬워 너 재미가 없지. 아니.
표정이 아주 시시해. 뭐가 재밌어요? 어? 뭐가 재밌어요? 나는 가끔 수학 문제 나도 공부는 싫은데 다른 공부보다 수학은 약간 수수께끼 같은 느낌이 좀 있어. 수사는 재밌는데. 어? 수사 약간 재밌는데. 수학은 재미있는 부분이 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냐면 수학은 나 공부해야 돼 그러면 책 피기까지는 싫어. 나 수학 숙제 해야 돼. 그리고 책을 피면 싫은데 책을 폈어 이미. 그래 한 문제 풀어보자. 그 한 문제를 딱 시작하면 그 문제가 답이 나올 때까지는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답이 딱 나왔을 때 너무 쉬운 문제 말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 고민 끝에 답이 나왔을 때 좀 어때? 살짝 짜리? 아니? 아니. 아니구나. 자, 그런 거 조금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살짝 짜릿짜릿하게 풀릴 때는 재밌다가 이제 꽉 막혀. 이 문제 진짜 못 풀겠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덮고 싶어지. 네. 정세준 씨가 좀 그런 기분파인 것 같아. 막 신나게 잘 풀 때 막 풀다가 퉁 걸리면. 자, 봅시다. 지면에서 여러분들 물로켓 써봤나요? 아니요. 학교에서 물로켓도 안 써봤어요? 초등학교 때? 네. 물론 미- 우선 바람 같은. 글라이더? 바람 딱 누르면 날아서. 그냥 발로 누르면 나랑 몰라. 옆으로 가면. 안 몰라요? 몰라? 우리 땐 물로켓이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자, 여기에 집중하자. 자, 진도좀 빨리 나가야 돼. 자, 높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가 높이래요. t초의 높이는 이렇게 되었다. 그럼 얘는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이거 쉬운 문제. 쉬운 문제. 왜? 식을 만들어 줬으니까 우리 보고 식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높이가 이렇게 되는데 높이가 처음으로 이렇게 되는 애. 그럼 얘가 높이라면서 높이가 30이 되는 애를 찾아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겠다? 뭐 하겠니?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겠죠? 네. 마이너스 5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5t 얘가 마이너스 6이 될 테니까 이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6은 이항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이 2차 방정식도 풀어야 되는데 뭐 얘는 꼭 답이 자연수일 필요는 없으니까 인수분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 근데 뭐 인수분해가 되네요. 어떻게? 그래서 답은 얼마야? 얘는 왜 답이 두 개일까? 물로켓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로켓이 여기서 지면에서 빵 하고 쏘아 올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니? 여기에는 처음에 이제 25m가 있다 그랬고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러면은 높이가 얼마가 되는? 높이가 30m가 되면 여기가 30m 지점이면 올라가다가 30m가 되기도 하고 내려가다가 30m가 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2초일 때는 올라가다가 30m가 된 거고 3초일 때는 뭐 한 거야? 내려가다가 30m가 된 거죠. 자, 두 번째. 이 물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것.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뭐로 말할 수 있을까? 지면에 떨어진다? 도착. 도착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당한 단어? 적합한 단어? 2초 아니에요? 어? 2초 아니에요? 아닌데요? 2초는 이미 언제라고 이미 1번에서 풀었어. 높이가 30m가 되는 게 2초잖아. 우리는 지금 2번 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지면에 떨어진다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지면에 떨어진다. 장미. 저거 착륙. 착륙은 떨어져. 착지. 근데 얘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으니까? 높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양미. 지면에 떨어진다는 것은 양미. 그쵸. 높이가 0 이거지. 네. 그러면 지금 높이가 누구라고 했었으니까
높이가 이거라고 했었으니까요. 얘가 0이 되는 것은 그냥 우리 공통으로 묶읍시다. 오. 바로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5t로 묶을게요. 아, 네. 그러면 묶을 땐 최대한으로 묶어야 되니까. 그러면 t가 얼마거나 t가 0이거나 t가 얼마거나 5거나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라고 했으니까 0은 답이 아니라 누가 답이겠어? 5초가 이 문제의 답이시. 근데 이거는 안 나누고 묶어요? 사실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너네 숫자는 양변에 똑같은 숫자로 나눠도 되는데 문자는 나눠버리면 안 된다. 봐봐. 예를 들어 너네 한번 보세요. 네, 뭐지 않았어요?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2차 방정식을 풀라 그랬더니 얘도 x로 나누어 떨어지고 얘도 x에 나누어 떨어져. 그럼 내가 얘가 x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걸 양변을 x로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x가 얼마라는 답이 나와? 6이라는 답이 나오지.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뭐 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떤 문자로 양변을 나누는 것은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우리 수학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법칙 하나 있지. 양변에 0을 곱하거나 나누면 절대 안 되죠. 네. 근데 내가 양변에 x로 나눈다는 행위는 그 x가 뭐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야. 걔가 0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이 되는 순간에 걔를 나눠버리는 걸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얘를 양변을 x로 나누지 않으면 이걸 x로 묶으면 이렇게 되니까 우린 이 방정식의 해가 누구라고 얘기해? 0하고 6이지. 그죠? 내가 양변을 x로 나눠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슨 해를 하나 잊어버리는 거야? 0이라는 해를 하나 잊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는 하지 않는다? 양변을 공통의 문자로 나누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괜찮아요. 숫자는 0이 아니라는 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는 양변을 5t로 마이너스 5t로 나누는 것은 안 되지만 양변을 누구로 나누는 것은 좋아. 오. 마이너스 5로 나누는 건 좋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5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T. t 제곱 마이너스 5t t를 또 묶어야겠지. 그러면 인수분해 하려고. 그래서 t가 0 또는 5가 나오는데 아까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는 한 줄이었고 지금은 몇 줄이었어? 두 줄이었어. 아까 같은 거는 그냥 한 번에 묶어버리는 게 더 심플했다 이거야. 네. 근데 선생님은 우와 선생님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아 지금 이건 이게 더 편하겠다. 아 지금은 이걸 나누는 게 편하겠다라는 게 그냥 풀면서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막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네들 뭐 지금도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뭐 2층으로 싸우면 무조건 이기고 저렇게 하면 무조건 이기고 이런 게 없잖아. 본능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뭐 나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가야 이기는 거고 시간 끌어야 이기는 거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내가 너네들한테 발로란트를 배우려고 하는데 야 지금은 왜 안 싸우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 너네들이 설명하기 귀찮을 수 있어. 아 그냥 그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느껴지고 이 상황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약간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저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근데 가람이가 질문이 있었으니까 뭐 구별을 해준 거긴 하지만. 네. 자, 7-1번. 이거 하고 8-까지 풀고 잠깐 쉴게요. 풀어보세요. 자, 그럼 7-1부터 먼저 확인. 7-1 몇 초? 3이랑 4초야? 땡. 같이 해보자. 뭔가 가람이는 풀었니? 아, 다시 좀. 자, 높이가 x초의 높이가 이렇대. 높이가 나 높이가 이런데
이 높이가 처음으로 68 여기에 처음으로가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죠. 올라가다가 68m인 지점에 갈 수도 있지. 내려가다가 68m에 갈 수도 있죠. 근데 얘는 누굴 구하라는 거야? 올라갈 때.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풀고 싶은데 다 이항하면요. 양변을 얼마로 나눌까요? 마5로 나눌게요. 네. 그럼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됩니까? 5로 나누는 거야. 네. x 마이너스 하나. 기타가 잘 풀었네. 근데 왜 여기 답은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가 3초랑 4초가 나오죠. 네. 3초랑 4초가 나오는데 처음으로 68m가 되는 건 3초인 거겠어? 4초인 거겠어? 3초인 거겠죠. 그럼 3초. 근데 여기 매스플레드는 2초라고 나와 있긴 한데 얘는 3초입니다. 네. 자, 그리고 책이 달라. 여기는 7-1도 있고 7-2도 있네. 뭐지? 저희 7-2예요. 아, 아니다. 미안. 내가 답을 잘못 봤다. 3초 맞아요. 미안해. 여기 7-1 7-2 내가 위에 거 답을 봤어. 짜라짜라짜란. 7-2 답이 2초. 3초. 그래서 7-2는 5초. 네. 자, 8번. 다음 주 얘는 원래 무슨 모양이었는데 원래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었는데 그죠? 이 정사각형의 모양에서 가로로 2cm 늘리고 세로로는 4cm를 줄였대요. 네. 그러면 찌그러진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72제곱cm가 되게 하려면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로 해야 되는가? 그러면 당연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누구라고 잡으면 미지수 x라고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야. 얘는 원래 정사각형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지. 그죠? 네. 그럼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걸까? X 직사각형의 가로 X 플러스 2. x 플러스 2 직사각형의 세로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그럼 넓이를 구한다는 건 얘네들이 곱한 게 얼마가 됐으면 좋겠대? 72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여기다 할게요. 마8에다가 72를 이항하면 마72가 돼서 얘를 그냥 누구로 바꿔도 되겠어? 마이너스 80으로 바꾸자. 선생님 마이너스 80인데 누가 되면 좋을까요? 누가 되면 좋을까? 80. 8하고 10 그래서 x 마이너스 10 x 플러스 8 그러면 당연히 x는 얼마다? 이게 바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미지수였으니까 답이겠죠. 8-1번 이 그림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설? 와요. 최소. 그렇죠. 이거 쭉 벽돌처럼 하나에 밀어버려서 직사각형 만들죠. 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익숙한 도형일 거고.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 자, 자기는 풀었다. 노바디? 아니. 이거 한 개 아니에요? 다? 답이 하나겠지. 두 개 나왔는데요? 답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아닐 거야. 왜 아니야? 막 답이 15의 절반보다 커. 예를 들어 막 답이 10m가 나오면 답이 10m 나올 수 있구나. 답이 막 35m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럼 3. 뭐 그 정도? 3이 답이죠.
자, 이 그림 어떻게 도로의 폭을 x라고 한다면 이 그림 다 아시죠? 이거 밀어 제끼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니? 그러면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버리면 되니까? 여기는 20 빼기 x, 여기는 15 빼기 x 이렇게 될 거야. 이 그림 이해가요? 네. 이건 중학교 1학년 때도 초등학교 때도 중2 때도 계속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나는 요 넓이가 얼마가 되고 싶다는 거니? 나 얘랑 가로랑 세로를 곱하면 그게 204가 된대.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5x 플러스 300 이거 이항하면 빼기 204. 쌤 그냥 저 상태로 정리하면 안 되는 거죠? 어? 저 상태로 정리해도 돼요? 돼요. 아, 능숙하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능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잠깐만요 일단.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모양에서 전개하기가 좀 난처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곱하고 여기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2번 곱했으니까 똑같지. 네. 그러면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돼? x 빼기 15 될 거 아니야.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돼? 요걸 계산하는 거나 요 위에 걸 계산하는 거나 어차피 값은 동일하다. 요 위에 거는 전개가 잘 돼야죠. 네. 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누가 좋을까? 저 3을 3하고 누구하고?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의 상황에서 도로를 32m 한다라고 하면 요거보다 도로가 더 커지니까 말도 안 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답은 도로의 폭은 3m다. 좁은 거 아니에요? 도로의 폭이 3m면은 뭐 조그만한 경차 정도는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차 보고 다니라는 도로가 아니라 저거는 그냥 인도겠네, 인도.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이 쭉 풀 거예요. 한 3, 4분 쉽시다. 네. 자, 여기 5개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데 이거 빨리 풀고 오답까지 빨리 끝나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거 풀 수 있게 빨리 저쪽 옆교실로 옮겨줄게. 최대한 서둘러서 집중해서 한번 해결해보세요. 그다음 채점도 개별적으로, 풀이도 개별적으로 해줄게. 네.